성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단순히 무명 가수가 큰 광고를 잡았다는 이야기로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그가 유명해진 뒤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지금 가장 비싼 가치가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연예계를 보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 많습니다.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비주얼도 좋고, 무대가 끝난 뒤 SNS에 올라오는 사진까지 빈틈이 없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스타를 하루에도 몇 명씩 보는데 정작 우리가 몇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응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차이가 완성된 모습과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1등이었던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과 몇 번이나 넘어졌던 사람이 끝내 한 계단 올라서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는 건 감정의 온도가 다릅니다. 주변에서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늘 잘하던 친구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 역시 잘하네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시험에 떨어지고도 다시 책을 잡았던 사람이 결국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내 일처럼 뭉클해집니다. 성리에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유도 비슷한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래가 기본입니다. 무대에서 실력이 없다면 아무리 사연이 있어도 오래 갈 수 없겠죠. 하지만 성리를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은 과정을 봐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 여러 무대에 도전했던 과정, 익숙한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장르에서도 다시 평가받으려 했던 모습, 그리고 경쟁 무대에서 좋은 평가만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고, 감정이 무너지는 모습도 대중 앞에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 이후에 카메라 앞에 다시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크게 상처받고 나면 다음번에는 자신을 숨기고 싶어지죠. 괜히 다시 나갔다가 또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바로 그 다음 장면을 기다리게 됩니다. 저 사람이 다시 나올까? 이번에는 어떻게 노래할까? 그렇게 시청자가 한 사람의 다음 장면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서사가 있는 인물이 됩니다. 마케팅에서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완벽한 스타는 대중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만 나오면 누구인지 알고 어떤 이미지인지도 대충 압니다. 반대로 아직 성장 중인 사람에게는 다음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언더독, 즉 처음부터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사람에게 우리가 더 깊이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트로트 팬덤에서는 이 감정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음원 하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디션 때부터 보고, 투표하고, 무대를 찾아보고, 과거 영상을 다시 찾아보면서 내가 이 가수의 과정을 알고 있다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리에게 지금 붙는 관심을 단순히 현재 인지도 하나로만 계산하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치에는 과거의 시간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역설이 생깁니다. 지금은 짧은 영상 하나만 터져도 하루아침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제까지 팔로워 몇천 명이던 사람이 일주일 뒤에는 수십만 명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한 사람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건 이제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계속 봐야 하는지가 남지 않으면 관심도 놀랄 만큼 빨리 사라집니다. 오늘 화제가 된 영상보다 내일 더 자극적인 영상이 나오고 이번 주의 신인보다 다음 주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는 속도는 빨라졌지만 기억되는 것은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긴 무명 시간이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명 생활 자체를 아름답게 포장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그 시간은 분명 힘들었을 겁니다. 노력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다른 사람은 먼저 기회를 잡는데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어떻게 낭만적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성공의 문이 열렸을 때 과거의 조각들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잘 안 됐던 무대가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장면이 되고,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던 경험은 계속 자신을 바꾸려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당시에는 실패였던 일이 나중에는 한 사람을 설명해주는 챕터가 되는 거죠. 성리는 K-팝 기반의 퍼포먼스와 가창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트로트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이미지 안에 머물기보다 다시 평가받는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오던 것이 있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분야에서 초보자처럼 평가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원래 하던 거나 하지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기존 이미지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중이 기억하는 건 때로 완벽한 성공보다 그런 위험을 감수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리의 가장 흥미로운 자산이 단순히 지금 얼마나 유명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전 장면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비로 조회수를 살 수는 있습니다. 노출도 살 수 있고 유명 프로그램의 좋은 시간대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실제로 견뎌온 시간은 돈을 주고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조금 민감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 대형 브랜드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그 회사가 사고 싶은 것은 과연 그 가수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그 얼굴 뒤에 쌓인 이야기까지일까요? 예전 광고를 떠올려 보면 공식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배우나 가수가 등장합니다. 멋진 공간에서 최신 제품을 사용합니다. 소비자는 스타의 세련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제품과 연결합니다. 저 사람이 쓰는 제품, 성공한 사람이 선택하는 브랜드라는 느낌을 주는 방식이죠. 이 전략은 지금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브랜드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누가 광고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고가 공개된 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스스로 퍼뜨려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제품 사진을 보고 지나가는 것과 야, 이번 광고 봤어? 저 사람이 저 모델이 된 과정이 진짜 영화 같더라 라고 친구에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효과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광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서사가 있는 모델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정상에 오른 톱스타는 엄청난 인지도를 제공합니다. 대신 대중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완성돼 있습니다. 반면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커질 수도 있고, 다음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팬덤이 더 커지는 과정을 사람들이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명 스타를 쓰는 것이 완성된 영화를 사는 것이라면, 성장 중인 스타와 함께하는 것은 드라마를 공동 제작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다음 해가 남아 있는 겁니다. 성리를 둘러싼 삼성 광고 모델 이야기가 특히 관심을 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원문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계약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런 금액이나 계약 조건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정보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흥미롭게 보는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끄는가입니다. 만약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톱스타에게 큰 광고 계약 소식이 나왔다면 놀랍기는 해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랜 무명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거대한 브랜드와 연결되면 그 자체로 드라마가 됩니다. 진짜 인생 모른다. 저렇게 오래 버티더니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반응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요즘 브랜드가 원하는 강력한 효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브랜드가 직접 써준 문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언어로 광고의 의미를 설명하게 만드는 것. 성리처럼 상승 과정이 선명한 인물은 이 구조에 잘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트로트 시장이라는 요소가 들어오면
이야기가 한 단계 더 재미있어집니다. 아직도 트로트를 단순히 중장년층이 듣는 음악 정도로 생각한다면 요즘 팬 문화를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트로트 팬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방송이 있으면 본방을 챙기고, 투표가 있으면 참여하고, 공연 일정이 나오면 움직이고, 좋아하는 가수의 예전 영상까지 찾아봅니다. 온라인에서 응원글을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공연장과 행사 현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팬들이 가수의 성장 과정 자체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잘 될 때까지 응원해 보고 싶다. 이 감정은 단순한 음악 소비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래가 좋아서 반복 재생하는 것과 특정 가수가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기를 바라며 매주 방송을 기다리는 건 완전히 다른 관계죠. 후자의 경우 음악뿐 아니라 사람에게 감정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팬에게 성리의 무대 하나는 그냥 3분짜리 노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실패, 이전 방송, 표정, 인터뷰가 전부 같이 떠오릅니다. 이게 팬덤이 가진 힘입니다. 더구나 성리는 K-팝적인 무대 경험과 트로트라는 영역을 동시에 지나왔다는 점에서 세대 접점도 흥미롭습니다. 젊은 시청자에게 완전히 낯선 퍼포머도 아니고 트로트 팬들에게는 자신의 무대에 새롭게 도전했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특성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한 연령층에서만 소비되는 모델보다 활용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세대를 연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20대에게 멋진 브랜드가 60대에게는 낯설 수 있고 반대로 중장년층에게 친근한 이미지는 젊은 소비자에게는 오래된 이미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음악 문화를 경험하며 팬을 만들었다면 이야기의 다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명인의 인지도를 빌리는 것과 팬과 가수 사이의 관계를 빌리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내가 아는 연예인이네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후자는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네 라는 감정을 만듭니다. 광고주에게는 이 한 문장의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감정에는 소비자 자신의 기억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보며 투표했던 밤, 댓글을 달았던 순간, 마음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던 경험이 광고 한 장면에 같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위험도 시작됩니다. 팬들이 한 사람을 오래 응원한 이유가 그의 부족함과 노력, 그리고 진짜 같았던 감정 때문이라면 갑자기 너무 화려한 성공 이미지로 포장됐을 때 오히려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리를 처음 좋아하게 된 이유가 노래였나요? 아니면 노래를 부르던 그 사람의 과정까지 보게 된 뒤였나요? 이 질문에 답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리에게 다음으로 찾아오는 가장 어려운 시험은 어쩌면 무명 시절보다 성공한 뒤에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누군가 힘들 때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면 어느 순간부터 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실수에도 얼마나 긴장했으면 그랬겠어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유명해진 뒤에는 이 정도 위치면 더 잘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명세가 가진 가장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리 같은 서사를 가진 가수에게는 조금 독특한 딜레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데 있었다면 그가 정말 큰 성공을 이룬 뒤에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계속 무명 시절 이야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아팠던 과거, 눈물, 실패만 반복해서 꺼내면 처음에는 진심으로 느껴졌던 이야기도 어느 순간 하나의 공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성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받은 많은 가수와 배우가 비슷한 지점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대중이 제발 이 사람에게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얻고 광고를 찍고 좋은 무대에 서기 시작하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뭘 보여줄 건데?
언더독 서사의 가장 큰 위험은 성공하는 순간 언더독이 아니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성공하라고 응원했는데 바로 그 성공이 처음의 매력을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리가 앞으로 지켜야 할 것이 힘들었던 사람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미지는 내려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과하며 만들어진 태도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태도, 무대를 대하는 진지함, 자신보다 오래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감각 같은 것들입니다. 그게 남아있다면 더 이상 무명이 아니어도 팬이 느끼는 친밀함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성공한 스타의 패키지로 바뀌면 팬은 낯설어질 수 있습니다. 호텔, 명품, 화려한 행사, 거대한 광고판. 물론 성공한 연예인이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리의 강점이 정말 그의 과정에 있다면 그 과정을 지워버리는 방식의 이미지 메이킹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눈물이라는 소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리가 경쟁 과정에서 보여준 감정이 시청자를 움직였던 이유는 그 순간 그것이 통제된 광고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알아챕니다. 이 장면은 진짜 마음이 나온 것 같다. 혹은 나를 울리려고 너무 계산했네. 둘 사이의 거리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형 광고 캠페인이 성리의 서사를 활용하게 된다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것도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그를 불쌍했지만 성공한 남자라는 하나의 캐릭터 안에 가두지 않는 것. 대신 다시 시작하는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 정도로 넓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훨씬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광고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6시,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알람을 끄고 다시 책상에 앉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50대 직장인이 퇴근 후 자격증 강의를 켭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처음 써보는 새로운 기기를 배우고 있고, 혼자 사는 부모님은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자녀 얼굴을 봅니다. 여기서 성리가 화려한 무대 위에서 등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옷을 입고 스쳐 지나가듯 등장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시작해 본 적이 있으니까요. 같은 아주 짧은 감정만 남기는 겁니다. 이런 구조라면 성리가 누군가를 구해주는 영웅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광고에서 스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면은 오히려 현실과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 역시 나와 비슷한 불안을 겪어봤다는 느낌을 주면 제품보다 먼저 사람에게 시선이 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마음이 열린 뒤 브랜드가 들어오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기술 제품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른지, 화면이 얼마나 선명한지, AI가 몇 가지 기능을 하는지 수많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기술이 언제 기억될까요? 늦게 귀가했을 때 자동으로 집이 편안해지는 순간, 부모님에게 어려웠던 기능을 쉽게 설명해 줄 때, 혼자 있는 사람이 작은 불편을 덜었을 때처럼 결국 생활에 닿는 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키워드는 생각보다 넓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은퇴 뒤 새로운 일을 배우는 사람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고, 아이를 다 키운 뒤 자신의 꿈을 찾는 사람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무명 시간을 견딘 성리의 경험을 정말 잘 활용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모든 광고마다 성리가 울고 과거 영상을 보여주고 저도 힘들었습니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도 반복되면 소비됩니다. 진짜 서사가 광고 문법에 의해 너무 많이 복제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야기보다 계산을 먼저 보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성리가 앞으로 더 성공할수록 과거를 덜 설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모습 안에서도 예전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보이면 됩니다. 그때 팬은 이렇게 느낄 겁니다. 많이 달라졌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대로인 것 같다. 아마 그게 가장 좋은 성공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실제 어떤 캠페인과 활동이 이어지는지가 단순한 계약 규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돈이 얼마냐는 뉴스는 며칠 동안 화제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는 몇 년 동안 남습니다. 결국 성리에게 진짜 시험은 큰 기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기회를 받은 뒤에도 사람들이 계속 다음 장면을 궁금해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 결국 성리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건 무명 가수가 성공했다는 결과 하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성공하기 전의 시간이 성공한 뒤에도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스타의 가치를 음원순위, 방송 출연 횟수, 광고 개수, 팬수 같은 숫자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하나가 더 붙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다음 이야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가. 성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었고, 익숙한 길을 벗어난 도전도 있었고, 좋은 평가만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들을 본 사람들이 이제는 단순히 노래 한 곡이 아니라 한 사람의 다음 챕터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고생을 계속 증명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성공한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회를 얻기 전에 성리는 버티는 힘을 보여줬다면 기회를 얻은 뒤에 성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줘야겠죠.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힘들 때보다 잘 될 때 더 많이 변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언젠가 팬들이 성리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도 무대를 대하는 마음은 그대로네 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지금의 서사가 진짜 자산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대형 브랜드의 광고 모델을 직접 고를 수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톱스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올라가는 과정에 있지만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성리 같은 가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특히 성리를 오래 응원하신 분들이라면 더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 사람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고 느낀 순간은 어떤 무대였나요? 노래 때문이었는지, 눈빛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실패하고도 다시 올라온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트로트 팬에게 가수는 때로 노래 몇 곡으로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함께 기다렸던 시간, 투표했던 순간, 마음 졸였던 무대까지 전부 합쳐져 한 사람을 응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리의 진짜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일지도 모르겠습니다.